출산 후에 한쪽 골반이 계속 불편하시다면 지금 벽 옆에 서 보세요. 한 발로 10초도 버티기 어렵거나 한쪽 골반이 아래로 툭 떨어진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3가지 자가 테스트와 2가지 운동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1편에서는 실제 엑스레이를 보면서 대퇴골대 높이, 치골 결합, 좌우 천장관절, 요추의 보상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진만으로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움직임, 붓기, 스콥 리딩, 병력과 신체 검사를 함께 봐야죠. 오늘 자가 테스트 역시 직단이 아니라 직접 검사가 필요한지 방향을 잡는 과정입니다. 출산 후 모든 운동은 모든 분이 일률적으로 6주를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분만이 원활하게 된 경우에는 몸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벼운 움직임을 일찍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왕절개를 했거나 출혈, 감염, 상처 통증, 골반 통증이 계속되면 담당 산부인과나 의료진의 확인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동작을 하다가 통증이 커지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걷기 어려울 정도로 아프면 바로 멈추세요. 한발서기 테스트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벽 옆에 서서 손은 언제든지 짚을 수 있게 두세요. 그 상태로 한 발로 섭니다. 30초를 목표로 하시고 좌우를 비교해 보세요. 거울이 있으면 골반 높이를 같이 보시고요. 판정은 이렇게 합니다. 2가지를 봅니다. 첫째, 공중에 뜬 다리 쪽 골반이 아래로 툭 떨어지는지, 이건 시간과 관계없이 떨어지는 순간에 해당됩니다. 둘째, 버틴 시간. 30초를 편하게 버티시면 괜찮고 10초도 못 버티고 휘청거리면 반드시 해당됩니다. 10초에서 30초 사이라면 좌우 차이를 보세요. 한쪽만 눈에 띄게 짧으면 그쪽이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든 해당되면 그쪽 골반을 잡아주는 중둔근이 제대로 안 켜지고 있는 겁니다. 바닥이나 침대에 똑바로 누우세요. 무릎을 세웠다가 엉덩이를 살짝 들어 좌우로 몇 번 흔들고 내려놓습니다. 골반의 중립으로 맞추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 다리를 쭉 펴서 양쪽 발목 안쪽의 복사뼈 위치, 발바닥 높이를 비교합니다. 판정은 복사뼈 위치가 1cm 이상 차이 나면 골반이 어디론가 회전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근육도 거기에 맞게 적응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뼈가 실제로 짧은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다리가 얼마나 실제로 짧은지 아니면 골반 아탈구 때문에 다리가 짧아 보이는 건지 판별합니다. 아탈구 때문에 골반이 특정 방향으로 못 움직이면 다리가 같이 끌려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밖에 없죠. 마지막입니다. 앞쪽 가운데 치골, 그러니까 배 아래 단단한 뼈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보세요.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누워있다가 옆으로 돌아 누울 때 또는 침대에서 일어날 때 골반 앞쪽이 찌릿하거나 뻐근한지 떠올려 보세요. 판정은 치골 가운데를 눌렀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는 압통이 있거나 돌아 눕기, 계단 오르기처럼 한 다리씩 따로 쓰는 동작에서 유독 아프다면 치골 결합 쪽에 압력이 과하게 생기고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3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셨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떤 게 그랬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해 드릴게요. 다만 치골 통증이 걷지 못할 정도로 심하거나 걸을 때 골반 앞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거나 통증 때문에 다리가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으시면 자가 테스트 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부터 가세요. 치골 결합이 실제로 분리되는 경우가 있고 이건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볼 때는 이 순서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 정밀 진단. 히스토리, 엑스레이, 신체 검사로 좌우 골반 높이, 치골 결합, 천장관절 아탈구, 그리고 요추가 어느 방향으로 보상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된 천장관절 분절을 간세트 카이로프락틱 방식으로 교정해서 물리적인 관절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경 압박도 같이 줄입니다. 꺼져있던 중둔근과 골반 쪽 복행근을 다시 켜고 짧아진 쪽은 늘리고 좌우 균형을 회복합니다. 육아 자세는 당장 바꾸기 어려우니 한두 달에 한 번씩 체크로 한쪽으로 다시 밀리는지 확인합니다. 순서가 결과를 뒤바꿉니다. 관절이 틀어져서 신경을 자극하는 상태를 그대로 두고 코 운동만 하면 스위치가 꺼진 근육한테 계속 힘을 내라고 옆에서 열심히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먼저 신호가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근육을 훈련해야 됩니다. 많은 간세트 카이로프락터가 교정만을 주된 수단으로 쓰지만 저는 재활 운동을 반드시 병행합니다. 특히 산후 육아는 육아 자세가 매일 다시 약한 부분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교정만 하면은 유지가 잘 안 됩니다. 다만 실제 운동은 통증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는 풀고 하나는 깨우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아이 보면서 시간 내기가 어려우신 거 압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 채우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좌우 2-3번씩 시작하시고 다음날 통증이 늘지 않으면 조금씩 횟수를 올리시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냐면요, 아이를 한쪽으로 안고 골반을 내밀고 서 있으면 그 반대쪽 옆구리 근육과 안쪽 허벅지가 짧아진 채로 굳습니다. 이게 골반을 계속 한쪽으로 끌어올립니다.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합니다. 1단계, 벽 옆에 서서 벽 반대 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벽을 짚습니다. 골반을 벽 반대쪽으로 천천히 밀면서 옆구리를 늘립니다. 숨을 길게 쉬면서 30초 유지하시고요. 2단계로 바닥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옆으로 펴고 반대 다리는 접습니다. 편 다리 쪽으로 몸통을 천천히 기울여서 안쪽 허벅지를 늘립니다. 30초를 유지하시고요. 횟수는 처음에는 좌우 각각 2회부터 시작합니다. 통증이 늘지 않으면 3에서 5회까지 점진적으로 늘립니다. 주의점으로는 반동을 주시면 안 돼요. 인대가 아직 완전히 조여지지 않은 시기일 수 있어요. 과하게 늘리시면 오히려 불안정해져요. 늘어난 느낌이 나는 정도까지만 늘려줍니다. 아픈 지점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치골 결합 부위에 압통이나 통증이 있으시면 안쪽 허벅지 이와는 건너뛰세요. 동작 중이거나 동작 뒤 통증이 커지면 중단합니다. 중둔근 깨우기를 왜 하냐면요, 앞을 풀었으면 뒤를 켜야 되기 때문이죠. 중둔근은 한 발로 설 때마다 골반이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근육이에요. 하루에 아이를 안고 몇천 걸음 걸으신다면 중둔근이 안 켜져 있으면 그 부담이 전부 골반 관절과 허리로 갑니다. 원리로는 숨을 내쉬면서 골반 바닥에 살짝 힘을 주시고 시작하시면 중둔근이 훨씬 잘 켜집니다. 골반저와 엉덩이는 같이 일하는 근육이거든요. 방법으로는 옆으로 누워 아래쪽 무릎은 살짝 구부려서 몸을 안정시킵니다. 위쪽 다리는 쭉 펴고 발끝을 살짝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세요. 숨을 내쉬면서 위쪽 다리를 30도 정도만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엉덩이 옆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3초 유지하고 천천히 내립니다. 처음에는 좌우 5회 1세트부터 시작합니다. 동작 중과 다음날 통증이 늘지 않으면 10회 좌우 2, 3세트까지 점진적으로 올립니다. 주의점으로는 다리를 높이 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높이 들면 몸이 뒤로 눕고 허리 옆 근육이 대신 일을 하게 돼요. 허벅지 앞이나 허리 옆에 힘이 들어가시면 실패한 겁니다.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높이를 낮추고 엉덩이 옆에 손을 대서 확인해 보세요. 통증이 증가하면 멈추고 자세 운동 시점을 다시 확인합니다. 아이 재우시고 나서 침대에서 그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해요. 골반이 좌우 균형을 되찾으면요, 걸을 때 골반 안쪽에서 어긋나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아이를 안고 오랫동안 서 있어도 한쪽 허리에만 아프지 않고요, 침대에서 돌아 누울 때도 움찔하지 않게 됩니다. 계단도 다시 편하게 오르시고요. 무엇보다 앉을 때 자연스럽게 고르게 앉게 돼요. 본인은 잘 못 느끼시는데 옆에서 보면 확실히 달라져요. 골반 세 관절이 제자리에서 무게를 나눠 받으면 위에 있는 허리와 쪽에 등이 대신 떠안을 일이 없어집니다. 그게 원래 우리 몸이 설계된 방식이에요. 다만 출산한 지가 여러 해가 지났고 그동안 계속 한쪽으로 쓰셨다면 운동만으로는 잘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방치된 기간이 길수록 회복 속도와 되찾을 수 있는 기능에 한계가 생깁니다. 출산 직후 몇 달 안에 잡으면 간단할 걸 몇 년 두면 훨씬 오래 걸려요. 오늘 말씀드린 테스트와 운동은 방향을 잡기 위한 설명이지 진단이 아닙니다. 통증이 심하시거나 오래됐다면 직접 검사를 받아보세요. 예방이 최고의 의학입니다. 테스트에 걸리셨다면 일찍 확인해보세요. 오늘 테스트를 3가지 해보셨는데 사실 이건 일부입니다. 산후 골반 테스트를 집에서 확인할 수 있게 산후 골반 자가 테스트라는 자료를 만들었어요. 오늘 하신 3가지를 포함해서 테스트 6가지,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읽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골반이 기울어진 패턴인지 회전한 패턴인지 치골 쪽 문제인지 나눠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첫 페이지에는 이런 신호가 있으면 자가 테스트 하지 마시고 병원부터 가세요 하는 안전 확인 항목도 넣어놨습니다. 산후에는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댓글에 산후 체크를 써주세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인쇄해서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에 출산하시고 골반이 계속 안 좋으신 분이 있으면 1편과 2편을 함께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은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의 엑스레이는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무직으로 몇 년, 몇십 년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의 척추가 사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테스트 결과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면 설명란에 이메일로 편하게 상담 문의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항상 응원하는 닥터주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